하겠습니다.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 혹시 동성애는 주변에 뭐 친구분 중에 동성애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지인 중에 있어요. 저도 있어요. 아 저도 있거든요. 네. 좀 그래도 근처에 있으니까 좀 뭐 친구들이나 이런 보면 좀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 좀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그 동성애라는 지향성을 밝히고 난 다음에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회적인 시선이 뭐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어린 나이가 아니라서 훨씬 더 힘들 때 커밍아웃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게 지내셨었어요. 주변에 실제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동성애가 뭐 정신병이고, 동성애가 뭐 어릴 때 뭐 남성성을 뭐 그분 남성이신데 남성성을 뭐 잃어서 여성성 그런 이야기 하면서 뭐 상담 받으려고 병원에 보내고 그런 경우들이 주변에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내 자녀가 이제 그 성적 지향이 다르다는 걸 이제 자녀가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했을 때 보통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보다 더 제일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부모님이랑 제일 갈등이 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부모님이 너 정신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런 좀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사실 제 친구는 친구들한테는 다 커밍아웃을 했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되게 밝게 잘 지내고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딱 한 명 부모님한테만 얘기 못하더라고요. 동생한테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는데 딱 한 분 부모님한테만 얘기 못하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괜히 이제 그런 관련 서적들, 동성애가 괜찮다라는 관련 서적들 그냥 꽂아놓고 이렇게 간접적으로만 이렇게 의사 표현을 하고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늘 영상 제목은 동성애는 정신병인가요? 인데 네. 뭐 정신병 아니죠 사실. 네, 사실 이었었었죠. 옛날에. 네, 예, 옛날에.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DSM이라고 해서 정신과에서 주로 저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정한 DSM이라는 진단 기준을 많이 쓰는데요. DSM이 뭐예요, 약자죠? 까먹었어요. 맨날 DSM DSM 뭐예요, 약자요? 진단 분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공부합시다. 정신과에서는 모르는 게 네. 많습니다. 갑자기 훅 들어왔네. 여튼 옛날에는 그 진단 기준에 동성애가 병으로 들어가 있었었는데요. 지금은 저희가 5판 쓰고 있죠. 네, 5판. 네, 근데 이제 3판 리비전, 그러니까 3판 개정판에서부터 그 동성애가 병이 아닌 걸로 빠져 있죠. 아예 빠져버렸어요. 네, 아예 빠져서 이제는 저희가 진단을 내리려고 해도 내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진단명 자체가 없는 거고 정신병이 아닌 걸로 일단은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태인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DSM 지금 5판에도 성주체성에 대한 진단을 하긴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실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적 지향성과 성주체성을 혼돈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주체성은 내가 어떤 성인지를 나 스스로 받아들이는 거고, 그렇죠. 성지향성은 내가 어떤 상대를 파트너로 생각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 성적 지향성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정신과 진단 편람에서는 아예 그냥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요. 주체성에 대해서는 아직 진단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성인데 내 생물학적인 성과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이 다를 때는 그게 좀 정신과적으로 심각한 문제, 정신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진단을 하긴 하는데, 그것도 일반적으로는 다른 정신과는 다 장애로 진단을 하잖아요. 디스오더라고. 근데 그거는 젠더 디스오더라고 진단하지 않고 젠더 디스포리아라고 진단을 하니까 그 기본적으로 성적 주체성이나 성적 지향성은 어떤 병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젠더 디스포리아라는 것도 결국에는 나의 그런 그 성을 좋아하지 않는 상태를 그렇죠. 의미하는 그렇다고 거죠. 그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애는 아닌 거죠. 성적 지향성이 정신과 진단 목록에서 빠진 이유는, 성적 지향성은
내가 지향하는 성을 만나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병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회적인 시선과는 별개로. 근데 성적 주체성은 내가 남성인데 내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내가 성 전환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술한 게 완전한 여성의 몸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정신과에서 그 진단 목록에 두고 치료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성적 지향성, 즉 동성애에 대해서는 뭐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친구가 그런 성향,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 게이라고 얘기를 하죠. 게이인 친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친구가 주변에 피해주는 게 전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요. 근데 물론 이제 주변에 피해를 줘야만 정신과적인 병이다, 혹은 뭐 치료할 수 있어야만 정신과적인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어느 누군가 불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게이임으로 인해서 주변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가 불편하거나 그렇죠. 가 돼야 될 텐데 그 친구는 자기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불편해하지 않아요. 친구들한테 다 오픈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오픈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 걱정하지 마. 형은 뭐 여자라고 다 좋아해? 똑같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자기도 전혀 불편해하는 게 없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있고 오히려 더 이렇게 또 그 친구 보면 이제 게이 분들이 이제 좀 성적으로 조금 더 활발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일반 이상적인 다 그렇진 않을 수도 다 그렇진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되게 만족해. 하는 모습들을 보고 자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그런 친구를 만나고 해서 제가 불편하진 않거든요. 걔가 저한테 어떤 매력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주변에도 피해를 주는 거 없고 한데 이걸 꼭 병으로 보고 이걸 비난을 해야 될 대상인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비난을 해서는 안 될 대상이죠. 네. 심지어 그 괴로운 사람이 없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그 엄격하게 진단 체계를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아니면 자기가 이제 스스로 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내가 게이라서는 내가 너무 불행해. 난 내가 남성인데 남성을 보고 매력을 느끼는 게 난 너무 싫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그냥 게이인 사람에게 우울증이 생긴 거지 그거 자체가 성적 지향성 문제로 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막상 얘기해보면 다를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여자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성교제를 할 때 남자친구들 얘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을 하는 게 제가 뭐 레즈비언인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자기의 여자친구에 대해서 고민 상담을 하는 내용이랑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게 여전히 동성애는 치료의 대상이고 동성애는 문제가 있는 거고 동성애는 좋지 않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하는 시선들이 남아있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씩 바뀌어 나가겠지만 사실 정신과 진단 기준에서 빠진 것도 거의 1970년대쯤 벌써 40년이 넘었죠. 네. 근데도 아직까지 그런다는 건 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네요. 네. 저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그 책의 작가는 커밍아웃을 했는데 했던 말 중에 자연은 금지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이성을 좋아하는 게 자연적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자연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자연의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금지하는 자연의 법칙은 없지, 오히려 인간이 규칙이 그걸 금지한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동성애가 자연의 순리를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방금 소름 돋았어요. 너무 멋있는 말인데요? 너무 멋있는 말. 제가 한 말로 해주세요. 제 친구가 저한테 처음 커밍아웃을 할 때 굉장히 그 운을 떼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써 너는 두 번 다시 나를 안 보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처음에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너 불륜이야? 아니면 너 혹시 뭐 범죄지 뭐 누구를 해치거나 뭐 살인을 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그게 고마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 나쁜 그 생각 안에 동성애는 없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친구가 근데 오히려 그 친구는 그걸 걱정을 했던 거죠. 너 잘못됐어, 너 나쁜 짓이야 라는 소리를 혹시라도 들을까봐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얼마나 사회적 시선으로부터 이제 고통받았을지가 제가 뭐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좀 많이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이 영상 보고 좀 동성애에 대한 조금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저희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요. 정신의 학습문도 구독해 주시고 네, 댓글도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